요즘 뉴스 보면 미중 갈등이다 뭐다 해서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게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커리어, 여러분의 월급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이걸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파고 들어보죠. 중국에서 군인들 숙정하는 거랑 내 커리어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게 정말 놀랍게도 바로 여러분의 월급 또 직업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비 효과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연결고리를 제가 하나씩 아주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큰 그림이 내 연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내 커리어가 지금 위험하다는 신호 세 가지를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역사 속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은 다음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까지 제시해 드릴게요. 이건 그냥 국제뉴스 좀 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권력 다툼이 앞으로 5년 안에 여러분 부서의 실적 목표, 회사가 어디에 돈을 쓸지, 그리고 시장에서 여러분의 몸값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연결고리를 남들보다 먼저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전 세계적인 위기를 나만의 엄청난 기회로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내 커리어 지금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걸 알려주는 아주 명확한 신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회사에서 실력보다 충성도를 더 쳐주나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 경력이 특정 시장에 완전히 몰빵되어 있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대체 불가능하게 만들어줄 실리콘 방패가 나한테 있나?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결정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일 잘하는 사람보다 예 부장님 하는 예스맨만 살아남는 조직. 그거 완전 모래성 같은 거거든요. 외부에서 충격이 탁 오면 그냥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배가 가라앉을 때 여러분의 커리어도 같이 가라앉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모든 경력, 인맥, 기술이 오직 중국 시장에만 묶여 있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드 사태 때 똑똑히 봤잖아요. 정치적인 사건 하나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그 분야 전문가들의 몸값이 그냥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이건 좀 냉정한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언제든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냥 보병입니까? 아니면 폭풍우가 몰아칠 때 회사가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라고 외칠 길을 아는 항해사입니까? 바로 이 대체 불가능함이 여러분의 실리콘 방패가 되는 겁니다. 이런 패턴이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반복되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두 번의 거대한 지정학적 충격이 평범한 사람들의 운명을 어떻게 완전히 갈라놓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난 힌트를 줍니다. 자, 15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정말 흥미롭게도 지구 반대편에서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명나라는 이제 바다로 나가지 마 하면서 문을 걸어 잠갔고 바로 그 시간에 유럽에서는 가자! 새로운 세상으로! 하면서 대항해 시대를 열었죠. 바로 여기서 개인의 운명이 완전히 갈립니다. 닫힌 시스템 안에 갇혀있던 명나라 관료들은 결국 나라와 함께 쇠락했고요. 반대로 바다로 나가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든 상인들은 엄청난 부를 쌓았죠. 여러분은 지금 닫힌 시스템에 있나요? 아니면 열린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자, 이번엔 좀 더 가까운 과거로 와보죠. 1970년대 오일 쇼크.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 하나가 전 세계 산업의 판을 그냥 통째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기름만 펑펑 쓰는 큰 차만 고집하던 디트로이트 엔지니어들 어떻게 됐죠? 전부 일자리를 잃었잖아요. 반면에 이제 연비가 중요해. 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한 일본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야말로 업계의 왕이 됐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충격이라는 게요. 누구한테는 그냥 끝장나는 위기지만 새로운 해법을 들고 나타나는 사람한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보죠.
지금 당장 여러분이 실행할 수 있는 3가지 강력한 전략. 여러분만의 실리콘 방패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TSMC 전략, 글로벌 사우스 환승 전략, 그리고 경계 허물기 전략입니다. 이 3가지는 각각 핵심 기술을 장악하고 시장을 다각화하고 또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커리어를 만드는 여러분만의 플레이북이 될 겁니다. 첫 번째, TSMC 전략. 이게 뭐냐면요.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 즉 초크포인트 기술을 내가 장악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고 어렵지만 그거 없으면 일이 안 되는 바로 그 기술이요. 이걸 가지면 위기 때 회사가 당신을 자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키려고 할 겁니다. 전략적 인적 자산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머리 아픈 글로벌 수출 규제 같은 거 있죠? 남들은 다 피하는데 내가 그걸 마스터하는 겁니다. 아니면 요즘 뜨는 AI를 활용해서 회사 비용을 확 줄여주는 기술을 익히는 거죠. 이런 남들이 못하는 걸 내 직무랑 딱 결합시키면 누구도 여러분을 대체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사우스 환승 전략입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중국 전문가야 이 타이틀 하나에 안주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그 시장이 작아질 때를 대비해서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일종의 커리어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거죠. 회사에서 인도나 베트남 아니면 요즘 때는 중동 관련 프로젝트가 있다? 그럼 무조건 손들고 자원하세요. 그렇게 새로운 시장의 전문가가 되면 저물어가는 사업부와 함께 남겨지는 게 아니라 회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경계 허물기 전략입니다.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말은 옛날 이야기잖아요. 진짜 안정성은 우리 회사 안이 아니라 회사 밖 시장에서 나를 얼마나 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이름 석자가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링크드인이든 블로그든 꾸준히 여러분의 전문성을 외부에 보여주세요. 회사에서 위로 올라가는 승진도 중요하지만 옆으로 내 평판을 넓히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궁극의 목표예요. 만약 지금 회사가 어려워져도 다른 회사에서 저 사람 꼭 데려와야 돼? 하고 줄을 서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커리어 안정성 아닐까요?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지정학적 변화, 역사의 교훈, 그리고 커리어 전략은 결국 이 하나의 날카로운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무기, 그러니까 내 직무 역량이 앞으로 완전히 새롭게 짤 글로벌 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도 과연 통할 것인가? 이 질문을 오늘 스스로에게 꼭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시대에 그냥 살아남는 걸 넘어서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유일한 길일 테니까요.